네, 전문가님 모시고 조금 더 심도 있는 토크 이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국제문 수석 매니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오늘 이른 아침 나와주셨는데요. 시청자분들께 오늘 금요일 인사, 4월 1일 첫날이거든요.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지금 1월부터 3월 달까지 상당히 지루한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4월 달에는 좀 긍정적인 메시지 장세를 기대하면서 끝까지 저희 오프닝 밀과 함께 하시면 좋은 정보를 통해서 좋은 투자 수익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이제 지난 해외 증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마감 상황 살펴보면 뉴욕 지수 3대 지수가 조금 더 불안정하게 좀 마감을 했고 또 그에 따라 유가도 또 같이 좀 하락하는 모습까지 좀 이렇게 좀 특이한 경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렇습니다. 대개 이제 유가가 상품 가격이 떨어지면 주가가 상승하고 또 네. 유가가 이제 상승하면 주가가 떨어지는 그렇죠. 모습이었는데 전일은 양쪽 다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바이든 정부가 6개월 동안에 석유를 100만 배럴을 방출하겠다. 네, 맞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이 1배럴이 한 150리터 정도가 되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그러니까 네. 그게 우리가 흔히 마시는 1.5리터 페트병으로 따지면 100개 정도가 되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 이제 100만 배럴이면은 말 그대로 한 1억 병 엄청난 비축유를 방출하겠다 이런 내용과 함께 유가가 이제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러시아가 이제 천연가스라든가 이런 자기네 나라에 생산하는 이런 그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자기네 나라 달러로 결제하겠다 이런 내용들 심지어는 뭐 틀어 잠그고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미국과 이제 서방 유럽 쪽에서 상당히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네. 말 그대로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어떤 러시아에 대한 고립 가능성 이런 모습들이어서 한편으로 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에너지로 인한 공급망 축소 우려 이에 따른 경기 시그널 위축 이런 점들을 미국이 전략 비축률을 방출하면서 어떤 해소 기대 가능성 이런 점들은 나름대로도 어떤 그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에너지 관련으로 해서 이제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은 그걸 좀 무기화, 좀 무기를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본인들의 무기로 삼았었는데 이게 또 미국의 이런 선언으로 다시 한번 좀 러시아는 좀 타격을 입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금가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금 가격도 이렇게 좀 내려갔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또 2월 개인 소득 미국에 지난달에 크게 상회했다는 이런 발표도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전일 이제 특이한 점이 개인 소득은 지난달에 대비해서 크게 상승했는데 오히려 소비는 하회했다는 이런 내용들인데 소득 수준은 나름대로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데 소비가 떨어졌다 이런 점들은 시장에 대한 어떤 위축 결과적으로 이제 높은 인플레이션, 초고속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들인데 뭐 이런 점들이 지속되게 되면 기업 경기들에 대한 위축 그러니까 기업들에 대한 성장 펀더멘털이 둔화될 수 있는 우려감 이런 쪽이어서 예상치 않았던 이런 러시아 문제 그리고 우크라이나 문제 이에 따라서 원재료 가격에 대한 상승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소비자들은 말 그대로 이제 마트에 가서 음식료를 사 먹을 때도 좀 비싸게 지불하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소비자들 하여금 소득 수준은 약간 높아졌다고 하지만 네. 지갑을 줄일 수밖에 없는 소득을 줄일 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들 네, 이런 네, 내용들이 계속 이어진다면 뭐 기업들의 실적 펀더멘탈은 좋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랬다는 내용들은 결과적으로 어떤 경기에 따른 위축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당히 좀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시장에서 상당히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점들은 계속해서 러시아 사태에 따른 그런 공급망 확대에 따른 소비자 축소 우려감 자, 이런 점들이 경기적인 펀더멘탈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는 그런 예측들이기 때문에 네. 이런 점들이 어떤 시장에 대해서 주가마저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 실적 발표가 줄줄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런 그 결과적으로 소비에 대한 위축은 기업들 실적 둔화 네. 이런 내용들은 주식을 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고점에서 팔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들이 계속 맞물려 있는 그런 시그널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개인 소득 수준은 좀 올라갔지만 이렇게 지출이 떨어지게 되면은 기업의 경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이런 경기가 조금 위축되는 좀 이런 우려가 나올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앞서 조금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가스 대금을 루블화로 이제 결제를 해라 이렇게 너무 고집 아닌 고집을 부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푸틴 대통령이 결제 천연가스를 살 때 루블화로 사라 이런 내용들인데 네. 4월 1일 날 뭐 대통령령을 통해서 최종 서명했다 이런 내용들이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전에 이미 달러라든가 유로화로 하기로 해놓고 나서 이제 와서 이제 천연가스를 살 때는 자기네 나라 루블화로 사라 그러면 네. 루블화 가치는 지금 떨어질 것도 뻔하고 네. 브라질 채권과 함께 국채 가격 중에서 가장 지금 하락할 가능성이 큰데 이런 내용들을 굳이 루블화로 결제하라는 내용들은 천연가스를 사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래서 이런 내용들과 함께 지금 독일과 프랑스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거부하겠다 이런 내용들인데 글쎄 이런 내용들은 한편으로 봐서는 그동안에는 모든 이런 전 세계적인 에너지 결제를 달러로 하면서 소위 미국의 어떤 달러 가치가 전 세계를 상당히 좀 잠식한 이런 모습들 네네. 물론 최근에는 약간이지만 사우디마저도 뭐 유안화로 결제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을 약간 비치는 그런 모습들인데 한편으로 봐서는 어떤 그 러시아가 이런 루블화로 계속해서 시장에 대해서 결제를 요구한다면 전이라도 그렇지만 전이라도 독일의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상당히 둔화 우려감 이에 따라서 유로화 경기 둔화 우려감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그 국제적인 인플레이션 안정감 이에 따라서 이제 경기적인 펀더멘탈 성장 이런 점들을 갖다가 기대하면서 주가가 상승 쪽을 가져가는 그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네. 러시아가 이런 문제를 계속 고집하게 된다면 우선 당장은 좀 전에 물론 미국에서 전략 비축률을 방출하면서 전 세계적인 어떤 유가의 안정적인 스탠스는 긍정적이지만 지금 러시아가 이런 문제로 가져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가까이에 있는 세계 한 축인 유로의 어떤 경기 펀더멘탈이 둔화가 된다면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주가에 대한 어떤 펀더멘탈 우려감 이런 곧 세계적인 기업 실적 우려감 어떤 한국의 수출 둔화 우려감들 이런 쪽으로 맞물려 떨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점들은 경기적인 펀더멘탈은 상당히 좋지 않다 이런 점들을 시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껴서 전일 주가가 떨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가치가 떨어질 대로 떨어진 루블화로 이제 본인들의 뭐 가스를 가져가는 나라한테 좀 지불을 그렇게 대금을 지불을 해라라고 좀 요구하고 있는 러시아인데요. 이렇게 계속 루블화 요구가 있다면 좀 전반적으로 유료와 경기 둔화 우려가 같이 가져가면서 또 하반기 주가 펀더멘탈이나 글로벌 기업 또 이러한 경기 수축 등 조금 안 좋은 이런 국면들이 계속 지속될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좀 러시아와 또 독일 간의 이런 갈등도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루블화 요구를 한다면은 독일이 아예 이제 뭐 전면 거부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독일과 특히 그동안에 유럽의 한 축을 담당하는 독일 쪽에서 러시아의 이런 에너지 공급을 받아서 이제 제조업 기반을 확대를 통해서 전 세계적인 수출, 유럽의 어떤 유로존의 한 축인 독일이 그동안에 사실상 유로존의 한 축을 이끌어가면서 상당히 좀 경제적인 펀더멘탈을 증가시켰는데
러시아 쪽에서 가스 공급을 중단하게 되면 뭐 전일에도 그랬지만 독일의 어떤 경기도나 우려감 이런 곳 유로존 전체적으로 경기도의 우려감이 빠르게 나오는 상황이고 급기야는 독일 쪽에서도 이제 전기료 인상 이에 따른 비상대책 회의 이런 내용들인데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점들은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이제 경제적인 펀더멘털이 상당히 좋아질 거를 대비해서 이제 서서히 준비하는 과정인데 이런 과정에서 계속해서 러시아가 이런 상황을 초래한다면 이런 점들은 일차적으로는 이제 유로존 쪽에 경기도나 우려감이 상당히 발빠르게 전개된다. 이런 점들이 전개된다면 결과적으로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감도 상당히 먹구름 낄 수밖에 없다. 이런 점으로 맞물리거든요. 그래서 지금에 대한 시그널, 러시아 문제가 빨리 사태가 진정이 돼야 이제 전일 일부 이제 PC 핵심 물가 지표라고 그러죠. 미국의 핵심 물가 지표가 지금 러시아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예상치가 상당히 높게 나올 거다. 물가 지표가 상당히 높게 나올 거다. 좋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전일 미국의 핵심 물가 지수가 이런 예상치보다는 살짝 안정됐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한쪽으로 봐서는 러시아 문제만 잘 해결되면 이제 물가 지표가 피크아웃 기대감. 다시 말씀드리면 물가 지표는 서서히 이제 둔화될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이제 5월 달에 일각에서는 이제 50bp는 기정화 사실이다. 이에 따라서 이제 주가는 급락할 게 불보듯 뻔하다.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 전일 어떤 핵심 물가 지표가 예상치보다 상당히 안정됐다. 이런 점들은 한쪽으로 봐서는 이제 러시아 문제만 잘 해결되면 물가가 피크아웃 기대감. 그렇다면 5월 달에 25 정도만 금리를 인상하면서 서서히 경기 펀더멘탈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엇보다 러시아 문제, 이 문제가 루브라 결제라든가 이런 점들이 단기적으로는 계속 러시아 어떤 고집일 수도 있지만 이런 점들이 서서히 안정이 돼야 어쩌면 주가가 하반기로 갈수록 긍정적인 시나리오대로 가지 않을까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어쩌면 단기적으로 상당히 큰 브레이크인데 유로존 경기 위축 가능성과 함께 어쩌면 전 세계 주가를 더 힘들게 끌고 갈 수 있는 가장 그런 단초를 러시아 쪽에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빠른 시일 내에 나름대로 좀 해결 단초가 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맞습니다.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더해서 이제 러시아 가스 중단 사태까지 좀 더해진다면 유로존의 한 축인 또 독일뿐만 아니라 주변국들까지도 좀 경기 둔화 우려가 있겠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앞서 잠깐 살펴주셨는데 이렇게 유로존 경기 위축의 가능성이 좀 열리면 전기료도 급등을 하게 되고 거기뿐만 아니라 고용 불안까지 좀 안게 될 것 같은데요. 이 유로존들이 이제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야 될까요? 이런 일들이 만약 일어난다면. 그렇습니다.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이 일어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독일 쪽에서는 전기료 급등, 이에 따른 인상. 그렇다면 이제 기업들에 대해서도 전기세가 올라가고 있고 이에 따른 이제 실적 부진. 그렇다면 기업들 실적이 부진되기 때문에 직원들을 줄여야 되고 이런 내용들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상당히 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렇다면 이제 경기적인 펀더멘털이 좋지 않고 지금부터의 어떤 세계적인 시나리오는 이제 기업들의 지금 실적 가이던스가 상당히 좀 좋게 나오는 쪽으로 상당히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어떤 루블에 따른 이런 공급망 축소가 나오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직장들에 대한 고용 불안 다시 한번 이제 공급망을 불안을 이끌면서 또 다시 물가를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꼬이게 되면 이제 세계를 끌어가는 유로존의 어떤 독일 쪽에서도 제조업 생산에 대한 축소 이에 따라서 뭐 수출 둔화 우려감들 이런 점들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도 한 축인 미국과 중국, 유럽 이런 쪽에 수출해야 되는데 어떤 독일 쪽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고용 불안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한국에 대한 수출도 둔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점들은 여러 가지 맞물려 떨어지기 때문에 주가의 차원에서는 상승하기가 힘들다. 이런 시나리오 나올 수밖에 없는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에 대한 어떤 러시아의 루브라 문제는 단순한 어떤 러시아의 어떤 그 고집 이런 내용이 아니라 한편으로 봐서는 더 크게 본다면 어떤 세계 시장에 대한 경기 펀더멘털의 축소 우려 이런 점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식에 대해서 전일 이런 점들이 상당히 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미국과 어떤 유럽의 동시적인 주가에 대한 하락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그런 그림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기업 실적 부진에 따르면요, 이제 고용 축소가 또 따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러시아 루블화 문제는 단순히 러시아에서만 좀 끝나는 게 아니라 유럽이나 더 나아가서 미국도 전 세계에 이런 경기 둔화까지 우려감이 있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얼마 전에 상해시가 좀 봉쇄에 들어가겠다 했는데 이게 좀 연장이 된다는 이런 좀 기사 같은 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상해시에 하루에 5,600명 넘주가 넘는 네. 엄청난 규모의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일부 이제 유럽 쪽에서는 이런 피크아웃, 서서히 감소 추세인데 네. 우리나라도 그렇고 네. 특히 중국의 상해 봉쇄가 연장이 되면서 뭐 상해 쪽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제조업 공장 가동의 중단 이런 점들을 보이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주가에 대한 그런 한 축, 가장 우리나라 쪽에서도 어떤 수출 기반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해 쪽에 대한 봉쇄 이런 점들이 좀 길어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전일 어떤 그 중국에 대한 주가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점들이 미국 시장에서 나타나는데 상해에 대한 봉쇄 현장은 결과적으로 어떤 공급망에 대한 우려감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또 가장 중요한 점들은 기업들에 대한 성장 우려감 이런 점들이기 때문에 지금에 대한 가장 중요한 우려감들 한편으로 봐서는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요인들이 세계적인 어떤 코로나 확진에 따른 공장 가동 중단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은 이제 서서히 공장 가동이 풀리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동남아 쪽에서도 우리나라가 가장 MOM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는 어떤 베트남 쪽에서도 공장 가동이 이제 여러 가지 풀리는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에서 다시 한번 상해가 높은 그런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공장 가동이 중단된다. 이런 점들도 또 하나의 어떤 경기 둔화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가 좀 많이 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높은 인플레이션 일에 대한 상승 이런 점들로 인해서 당분간 주가가 변동폭이 클 수밖에 없는 이런 국면들이기 때문에 물론 이런 점들은 이제 길게 봐서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스탠스를 가져가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단기적인 차원에서는 이런 상해에 대한 어떤 공급망 우려감에 따라서 주가가 당분간 변동성이 큰 상승 하락이 반복되는 그런 변동성이 큰 장세가 지속되는 전망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우리는 투자의 어떤 펀더멘탈을 고려해서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상당히 좋은 그런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상해 봉쇄로 인해서 제조업 공장 가동 중단 사태까지 이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공급망에 대한 우려감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이런 변동성 장세가 당분간 지속되더라도 조금은 그 멘탈을 잡으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상해시 같은 데도 저희 뭐 농심 공장이라든지 뭐 이런 제조업 기반의 공장들이 좀 많이 포진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증시는 또 어떻게 흘러갈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상해 우리나라의 어떤 진출한 여러 가지 공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점들에 대해서 생산 공급망 축소가 우려되기 때문에 기업 실적들 지금 가뜩이나 최근에 우리나라 어떤 수출 증가율이 상당히 둔화되는 모습들 수출은 증가하고 있으나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들 이런 점들에 대해서 또 한 번의 어떤 상해 코로나 확진에 따른 일부 공장 가동에 대한 일시적인 중단 이런 점들은 우리나라 쪽의 어떤 수출이라든가 그다음에 성장성에도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전일 주가를 보게 되면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관련된 업종들이 상당히 매물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을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약간 중국 연관성이 있는 이런 점들 그래서 중국 상해 쪽에 진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공장이라든가 이런 점을 고려해서 매매 전략을 임하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점들 높은 인플레이션을 따라서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는 기업과 가격 전가를 할 수 없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잘 고려해서 매매하는 전략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이런 점들이 지금 주가에 고스란히 나타나기 때문에 전일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보게 되면 이런 점들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래서 성장성 있는 종목들은 점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하락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서 가격을 전가시킬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기업은 전일도 주가가 비교적 선방에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가격을 만약에 소비자에게 전가시켰을 때 소비자들이 만약에 안 산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에 대한 실적에 타격을 받기 때문에 이런 우려감이 있는 기업들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도 가격을 올리지 못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은 전일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점들 어떤 중국 상해 어떤 확진자에 관련해서도
종목 장세를 연관시키는 네. 그런 매매 전략들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중국 진출 기업들을 좀 주시하면서 매매 전략을 좀 펼치라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오늘 우리 좀 장세에서는 어떤 섹터들을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전일 시장에 대한 특징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전기차, 수소차 이런 관련주들이 상승했다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네. 전일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국방물자 생산법이라 그래서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이런 전기차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소재죠. NCM 배터리를 기초로 하는 니켈, 코발트, 망간, 그다음에 이제 LFP, 리튬과 철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장 중요한 관련주들이 최근에 러시아 사태에 인해서 이런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지금 배터리 가격도 올려야 돼서 전기차를 생산하는데 상당히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바이든 쪽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정책 스탠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나라 주가도 전일 보게 되면 이런 전기차 관련주들, 2차 전지 소재 업종들이 작년에 그렇게 많이 올랐고 금년에 들어서 3개월 동안 조정을 보였는데 네.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특히 이제 양극재 세트 LNF 같은 경우가 뭐 신고가 가까이 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급기야는 수소차 관련주. 미국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 바이든 정부가 이제 친환경 정책 관련해서 이제 수소차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기차는 이미 10년 동안 진행 중이고 네. 수소차는 이제부터 시작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여러 가지 이제 가격에 대한 부담 이런 점들을 미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관련주들이 최근에 작년 하반기부터 상당히 많은 조정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4개월 넘게 조정을 보고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전일 네. 이러한 수소차 관련 섹터들, 뭐 효성첨단 소재라든가 뭐 코오롱인더, 그다음에 상하프론테크 이런 수소차 관련주들이 전일에 바닥권에서 강한 외국인들의 러브콜을 받으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섹터 세계적으로 함께 추진하는 전략적인 섹터가 바로 친환경이거든요. 그래서 네. 전일 전기차, 2차 소재 섹터 관련주들, 그다음에 셀 사이드에서는 삼성 SDI 같은 관련주들, 그리고 수소차 관련주들, 그다음에 이제 풍력 에너지, CS 윈드 같은 여러 가지 친환경 테마가 전체적으로 매물이 나오는 과정에서도 하반기로 갈수록 상승세를 보였다. 이런 점들을 눈여겨 보시고 지금 세계 시장의 한 축은 여전히 친환경이다. 그다음에 네. 이번에 러시아 사태를 통해서 러시아가 이제 뭐 천연가스를 가지고 꼭 루블화로 결제해야 된다는 이런 뭐 일부 장난스러운 메시지들을 네, 네. 통해서 미국과 이제 유럽 쪽에서는 이런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꼭 굳이 가치가 떨어지는 걸 뻔히 알면서도 루블화를 결제하려는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네. 상당히 좀 반감을 가지면서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빨리 친환경을 서둘러야 되겠다 이런 점들이 세계적인 정책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우리나라의 어떤 관련주들도 전일 선방 이런 관련주들이 상당히 선방했다 이런 네네. 점을 눈여겨보시고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이런 종목을 관심 있게 가져가는 전략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전일장에서 좀 각광을 받았던 전기차, 수소차 섹터가 있었는데요. 자, 이제 미국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이제 수소차 쪽에 좀 내비쳤기 때문에 수소차 관련주는 여러분들 계속해서 주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좀 주목하고 있는 게 친환경 이런 정책이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좀 많이 각광을 받습니다. 특히나 전기차 관련해서는 같이 2차 전지가 좀 같이 뜨고 있는데요. 만약에 수소차 관련해서 같이 뜰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또 있을까요? 섹터나? 그렇습니다. 지금 2차 전지 관련 섹터가 이미 뭐 10년 이상 진행되면서 상승세 보이는데 네. 지금 이제부터는 이제 수소차가 한쪽으로 봐서는 첫 걸음마 단계다라고 하는데 네. 나름대로 지금 전기차 섹터에 비해서는 상당히 주가가 오르지 못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전일이 이제 나름대로 바닥권에서 상당히 강하게 러브콜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점들을 특히 효성그룹의 효성 첨단 소재를 비롯해서 뭐 효성 TNC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관련 종목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뭐 수소의 저장 탱크, 그다음에 운송 관련주들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해서 관심을 상당히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수소체 어떤 탱크에 대한 막 관련된 뭐 상하프론테크라든가 코오롱인더 이런 종목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 이런 종목이 상승했고 또 특이한 점들은 롯데그룹의 롯데케미칼 같은 종목, 롯데그룹의 롯데케미칼 같은 종목도 뭐 수소 쪽에 진출했다 이런 내용과 함께 화학 섹터지만 이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수소 쪽으로 무게 중심을 두면서 어떤 수익 다변을 위해서 뛰어들었다 이런 점들이기 때문에 화학 섹터가 여러 가지 수소 쪽으로 뛰어든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
이슈를 주목해 보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이제 수소차 계속 짚어주셨습니다. 자, 전기차에 비해서 수소차가 좀 아직은 첫걸음 단계이다 보니까 수소차에 더욱더 좀 집중을 해보시라라는 말씀해 주시면서 효성 첨단 소재와 효성 TNC가 어제 또 좀 주가가 좋았던 것도 짚어주셨고요. 또 롯데케미칼이 또 수소 업종에 좀 진출을 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같이 또 각광을 받았던 좀 전일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도 함께 또 꾸준하게 좀 탄력을 받을 것 같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전일 미국 시장과 마찬가지로 전일 미국 시장도 어떤 성장주 섹터가 일시적인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은 뭐 미국 시장에 맞춰서 장 초반은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하지만 네. 후반으로 갈수록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한쪽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어두운 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인플레이션 우려감이다. 네. 러시아 문제가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또 초인플레이션 때문에 5월 달에 금리를 크게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뭐 경기 펀더멘탈 심지어는 뭐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됐다. 그러면은 대개 1년 후에 주가가 떨어지더라. 뭐 이런 악재가 많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한쪽에서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많이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하나가 여러 가지 정책적인 수혜주, 그다음에 우리가 미래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들, 그리고 경기적인 펀더멘탈이 성장성이 꾸준히 있는 기업들 이런 쪽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런 쪽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전일 오후로 갈수록 전체적인 시장이 매물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런 뭐 전기차라든가 수소차 섹터들 이런 점들은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유럽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점도 이런 5년 그리고 10년 후에 확실하게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들, 이런 구조들에 대해서는 매수가 들어오지 않아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어떤 메이저급 매니저들은 지금 시장에서 나름대로 계산을 해서 네. 성장성 있는 종목만 사겠다 이런 점들이 전일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를 할 때는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나는 이 종목을 가지고 갈까라는 그런 마인드보다는 네. 이 시점에서 시장에 대한 메이저들이 어느 쪽으로 주목하고 있는가 이런 점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일 이런 쪽이 약간 해답을 주고 있는 거 아닌가 보여지고 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부터 포트폴리오를 가져갈 때 이런 성장성 있는 이런 종목들로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없다면 이번 기회에 리밸런싱을 통해서 이런 쪽으로 좀 가져가는 그런 전략으로 가져가셔야 연말에 남들보다 더 효과적인 수익률을 쟁취할 수 있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장성이 있는 기업 위주 또 그런 종목 위주로 좀 지켜보시라라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제 매니저님 얼마 안 있으면 개장인데 오늘 좀 증시 투자 전략 좀 들어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장 초반에 미국행에 따라서 주가는 뭐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네.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한 축으로 봐서는 중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의 종목을 사서 연말을 대비해서 어떤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포트폴리오를 하나 가지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시장이 5월 전까지는 좀 상승 하락이 반복될 거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면 좀 물량을 줄이고 떨어지면은 뭐 살만한 것이 없을까 사는 이런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종목별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성장 펀더멘털이 집중되는 이런 전기차와 수소차 섹터가 떨어질 때마다 공략하는 이런 점들이 가장 좋을 것 같고 또 한 축은 지금 시장에 대해서 한편으로 봐서는 우리가 리오프닝을 하려는데 리오프닝 쪽에서 지금 가장 관심이 많은 쪽이 이제 공연, 엔터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조만간 이제 이런 내용들이 많이 거치게 되면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을 따라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이런 공연, 기획, 드라마 수출 이런 쪽이기 때문에 이런 엔터와 드라마 수출 쪽에 관련된 업종들도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략. 네. 그래서 성장성 있는 종목들로 가져가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리오프닝에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런 공연과 엔터 쪽의 종목으로 압축해서 종목을 압축해서 선별해서 가져가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성장성이 좀 집중되는 전기차, 수소차는 꾸준하게 좀 예의주시하시라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또 리오프닝 관련주로 또 공연과 엔터주까지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국제문 수석 매니저님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